비기기만 했어도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냥 60분만 버티면 32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졌습니다. 0대1로요. 랭킹 60위, 객관적 전력에서 한 수 아래로 평가받던 남아공한테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날 몬테레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치도 빼놓지 않고 닦아보겠습니다. 상황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차전에서 체코를 잡았습니다. 2차전에서 멕시코에 졌고요. 그럼에도 승점 3회, 조 2였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이기든 비기든 32강은 자동이었습니다. FIFA 랭킹도 한국 24위, 남아공 60위, 36계단 차이입니다. 이건 그냥 이기는 게 정상인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도권을 못 잡았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김진규를 투입했습니다. 황희찬, 백승호를 빼고요. 그리고 이 월드컵 데뷔전을 치르는 옌스 카스트로프도 들어왔습니다. 후반 6분, 남아공 마세코가 슈팅을 시도했는데 카스트로프 태클로 겨우 막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8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체팍 모레미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타펠로 마세코가 그걸 왼발로 그대로 박아 넣었습니다. 이게 결승골이 됐습니다. 한국은 추가 시간까지 매달리며 동점골을 노렸지만 카스트로프의 마지막 크로스 박진섭 머리에 닿지 못하면서 그대로 경기 종료 0대1. 자력으로 끝낼 수 있었던 경기를 이렇게 허무하게 내준 겁니다. 결과를 보면 더 화가 납니다. 멕시코는 3연승으로 조 1위, 남아공은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은 1승 2패로 조 3위로 추락했고요. 이제 다른 조 3위 팀들 성적을 눈치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FIFA 랭킹도 이 한 경기로 33점 넘게 깎이면서 25위에서 28위로 떨어졌습니다. 한 경기로 이만큼 잃은 겁니다. 그런데 이 패배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이유는 스코어 때문만이 아닙니다. 직접 그 경기를 본 사람들, 평생 축구를 봐온 전문가들이 도저히 못 참고 입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발언들 보여드리겠습니다. JTBC 빼박 숙녀 캠프에서 배성재 캐스터는 경기 끝나자마자 이런 경기력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악몽을 꾸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박지성, 한국 축구 역대 최고의 주장이었던 그 박지성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내내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골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 자체가 안 보였다고요. 이게 박지성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발언이 아닙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본인 채널 달순의 라이브로 직접 중계를 하던 박문성은 경기 끝나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27년을 축구와 함께한 사람이 결국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모여있는데 공격할 때 단 하나의 아이디어도 안 보였다. 그리고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못 박았습니다. 선수 탓이 아니라 감독 책임이라고요. 안정환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술이 없었다. 그 책임은 홍명보 감독에게 있다. 대한축구협회 전체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안정환은 경기 전까지 결과 나오기 전에 비판하는 건 금물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 발언이 패배 직후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본인도 결국 못 참고 비판에 가담한 거죠. 자, 그럼 경기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장면들이 이 분노에 불을 지른 건지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우리 주장이자 최고의 공격 자원을 선발해서 뺐습니다. 체력 안배라는 설명이 나왔지만 후반전에 손흥민과 카스트로프가 들어오면서 한국 공격이 그나마 살아난 흐름이 너무 뚜렷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정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쏟아진 건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김민재. 경기 중에 벤치를 향해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그대로 중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교체 때문인지 경기 내용 때문인지를 두고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김민재 본인이 직접 맞아서 답답한 마음에 거리가 벌어진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그 장면 자체가 이미 선수단 분위기에 대한 의문을 키운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경기 내용 자체. 선제골을 내준 뒤에도 한국은 좀처럼 앞으로 못 나갔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횡패스, 백패스만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매체까지 나서서 한국 공격수들이 안 움직이고 횡패스만 반복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남이 봐도 답답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홍명보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날 그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 저도 코치진도 당황스럽다. 데이터상으로는 멕시코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엔 선수들이 안 뛰는 것처럼 보였다고요. 선수단 불안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이런 경기력이 나왔는지에 대한 답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국가대표 골키퍼 김영광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로 안 쓴 이유를 직격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천수는 방송에서 선수들을 향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선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밑동과 뿌리까지 썩었다. 이건 한 경기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향한 사형 선고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국가를 만난 기록, 2006년 토고전 빼고는 나이지리아, 알제리, 가나전 전부 선제골을 먼저 내줬습니다. 이번 남아공전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독이 원정 월드컵에서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아공은 이날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1998년, 2002년, 2010년 세 번이나 조별리그에서 떨어졌던 팀이 네 번째 도전에서 처음으로 통과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밟고요. 남아공 감독 휴고 브로스는 경기 후 전술적으로 우리가 더 잘한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 감독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게 바로 우리 대표팀입니다. 그래서 32강은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조 3위 팀 12개 중 성적 좋은 8팀에게 추가로 티켓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비기기만 했어도 자력으로 끝났을 일을 지금 남의 경기 결과 보면서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게 이번 패배가 남긴 진짜 대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끝나는 경기에서 후반 18분 단 한 골에 무너졌습니다. 박지성이 못을 박았고 박문성이 눈물을 흘렸고 안정환이 협회를 갈아엎으라 했고 신문선이 밑동까지 썩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흘러가는 비판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더는 못 참고 터뜨린 겁니다. 홍명보 감독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32강 진출 여부, 그리고 이 모든 비판에 대한 진짜 답입니다. 이 분노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